장수의 비결이 바로 우리 주변의 식재료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변엔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장수에 특히 도움을 주는 식재료들이 있어요. 이런 식재료들을 잘 섭취하는 건 우리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식재료들이 장수에 도움을 줄까요? 이런 걸 파악하려면 엄청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화연구의 대가인 박상철 교수님이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00세가 넘은 장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식습관을 연구하셨어요. 박상철 전남대 석좌 교수는 장수과학자로 불려요. 노화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장, 국제노화학회장, 국제백세인연구단 의장 등을 지내신 분이에요. 노화연구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 올해의 과학자상 등도 받으신 분이죠. 박 교수님의 연구 결과로 한국의 장수 먹거리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박 교수님이 찾아낸 두 가지 식재료는 뭘까요? 건강한 길. 첫 번째는 들깨입니다. 곡성이나 순창, 담양 같은 장수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깻잎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들깨가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했어요. 들기름에 나물을 묻히고 전을 지지고 들깻잎을 난로 혹은 된장이나 간장에 절여 드셨어요. 들깨가루는 추어탕 등에 듬뿍 넣어 드시더군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이며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항모화, 그리고 항암 효과를 가져다 준답니다. 들깻잎에는 당근이나 단호박보다 더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죠. 한방에선 들깨를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물로 쳐줘요. 동의보감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맛이 시고 기를 내려주며 간을 보한다. 들깨로 죽을 끓여 먹으면 기운을 돋워주고 몸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곧 쓰여 있습니다. 둘째, 발효식품. 장수에 도움이 되는 다른 식재료는 발효식품이에요. 육식하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이 영양분은 조혈 기능뿐 아니라 뇌신경 기능 퇴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00세인의 혈중 비타민 B12 농도는 정상이었고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건 왜일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박 교수님의 연구 결과, 원재료인 콩이나 두부, 야채 상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던 비타민 B12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발효식품에는 김치,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이 있죠. 발효식품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 유기물이 분해되며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이 생성돼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증가되고 소화 및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변하며 유익한 미생물들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콜레스테롤 제거, 비만 예방, 면역력 강화, 자연 치유력 증대, 항암 효과 등의 효과가 있어요. 본인의 체질에 맞춰 잘 발효된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증가하게 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치는 저칼로리 알칼리성 음식으로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며 아미노산, 유기산, 포도당, 조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김치를 먹으면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니 연구 논문으로 밝혀졌으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도함으로써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노인성 치매 방지와 간 해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박 교수님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선진국에서 100세인의 남녀 비율은 대략 1대4에서 1대7 정도로 여성이 좀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여성이 무려 10배나 많아요. 교수님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남성들이 너무 몸을 안 움직이는 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골드 인생 3원칙.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노년을 위한 골드 인생 3원칙을 제안하셨어요. 첫 번째 원칙은 하자예요. 장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거라고요. 나이 들어서 움츠려 있지 말고 좋아하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주자라고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나눠주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데에 집중하면 아름다운 노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라고요. 은퇴한 후에도 적어도 30년 이상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해 배우는 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잘 살아야 잘 떠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떠나려면 미련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세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음식과 식사 방식이 장수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발효식품이나 들깻잎 같은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우리 모두 장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식사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이나 긍정적인 생활, 태도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 효과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좋아하는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면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가면서 백세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을 실천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식사 방식과 식재료,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생활 습관들이 모두 장수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발효식품이나 들깻잎 같은 식품을 적당히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과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모두 장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유익한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건강한 길 되세요.